그런데 어제 이제 오전엔 참 윤석열 당선인이 어제 바쁜 일정을 보냈어요. 오전에 앞서 보신 것처럼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다녀왔잖아요.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는 정말로 국민적 관심이 큰 이 사안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 후보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이십니다. 정파와 무관하게 오로지 실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국정의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하신 분입니다. 한편으로는 영광스러우면서도 매우 무겁고 또 큰 그런 책임을 느낍니다. 오랜만에 이런 이제 공적인 사무실에 출근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그 인사청문회 활동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첫 출근하는 한덕수 총리 지명자입니다. 그런데 김현주 대변인 뭐 언론들이 다 잘 정리했습니다만 뭐 이력이 화려한 그런 분이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로 73세 되셨고요. 전북 전주 출생이시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이후에 석박사 과정을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모두 진행해서 학위를 받으셨고요. 네. 병역은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전형적인 엘리트 관료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무려 문민정부,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친 YS 분이십니다. 때부터? 그렇습니다. 김영삼 정부 시절에는 특허청장하고 통상산업부 차관을 했었고요. 이후에 김대중 정부에서는 통상교섭본부장, OECD 대사,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냈습니다. 이후에 노무현 정부에서는 국무조정실장을 거쳐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그리고 이제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직을 거쳤고요. 이명박 정부 때는 이제 주미대사직을 맡았습니다. 이어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한국무역협회장을 지내는 등 해서 정말 진영과 그 색깔을 넘나드는 모든 정부에서 중용된 그런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또. 그러니까 실력은 이미 다 인정이 된 바가 있고 이분이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경륜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윤 당선인이 제일 강조했던 점은 이제 경제, 국민의 이익 그리고 통합. 네. 이런 키워드에 정말 가장 적합한 그 교집합이 맞물리는 지점에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지명이 된 것이 아닌가 네. 생각되고 무엇보다 지금 이분이 이제 국회 청문정차를 거치면서 무사히 총리직을 맡게 되어야 이후에 장차관 내각이 구성이 돼서 그러네요. 5월 10일 이후에 윤석열 정부가 제때 공식 출범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이분이 이제 지명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낙점하는 과정이 만만치가 않았다면서요, 최정아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후보자는 앞서 총리직 제안을 수차례 거절했었다고 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73세라는 고령, 그리고 두 번째는 공직을 이제 물러난 지 10년이 넘었는데 다시 가기가 조금 그렇다라는 이 두 가지.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거절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수차례 거절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이 장제원 비서실장, 당선인 비서실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제가 상고 초려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네. 3번 이상 찾아뵙고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만났을 때 드디어 다른 분을 꼭 찾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는 하시면서 인사 검증에는 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 후보자 발표 전날입니다. 2일 밤에요. 당선인과 만나서 3시간 한 3시간 가량 국정 운영 방향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일종의 면접이자 앞으로 총리직 잘 부탁드린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는 자리였던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배석자는 마찬가지로 장제원 비서실장뿐이었다고 하고요. 네. 이 세 사람의 만찬 메뉴로는 샌드위치가 나와서 지금 샌드위치 회동이었다라는 이 기사 제목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김현주 대변인,
샌드위치로 한 3시간 먹었어요. 그거 얼마나 큰 샌드위치인데 3시간 먹어요. 네. 어쨌든 그러면 그날 처음 만난 거예요, 두 사람이? 이전에도 한 2번 정도 조우하신 적은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한 뭐 10년도 더 전에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제 주미대사를 3년간 하셨는데 당시에 아마 한국에 나오셨을 때 그 대사관에 있는 분들이랑 함께 우연히 마주쳐가지고 함께 뭐 술 한 잔 정도 같이 하신 걸로 기록이 나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만남은 올 2월에 지지난달이죠. 재경 정북도민 신년회에서 마주쳤다고 하는데 그래요? 오. 한미 FTA 그 관련 체결을 추진하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아젠다에 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관여해야 된다라는 조언을 직접 하시면서 좀 밀착되게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오다 가다 만난 적이 있으니까 완전히 어색하진 않았겠네요. 3시간 동안 그 샌드위치 맛있었겠네요, 진짜. 그런데 자, 언론에서는 여러 가지 해석을 하면서 김효은 평론가님 뭐 노무현 정부 때도 마지막 총리 지냈고 뭐 이 정부와도 좀 접점이 있고 하니까 인사청문회 수월하게 통과할 거야 이런 전망 많지만 민주당에서는 어림없어 단단히 벼르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그게 야당의 역할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꼭 지금 172석을 갖고 있는 거대 야당이니까 뭐 발목을 잡을 것이다. 이런 프레임을 벌써 이제 국민의힘에서 좀 씌우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송곳 검증,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총리를 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가 되게 수월하지 않을까. 그거에 대해서 어제 박홍근 원내대표가 한마디로 했습니다. 뭐래요? 우리 15년 전에 우리와 함께 했다고 해서 그게 그대로 총리로 문안에 갈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오. 국민 눈높이에서 검증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네. 국회의 당연한 임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마 한덕수 총리가 어제 이제 지명 발표를 했을 때 아마 언론에서 한 열흘 전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뭐 깜짝 인사나 이런 평은 없이 좀 무난히 간 것 같았습니다만 저는 처음 들었을 때 갑자기 황희정승이 좀 떠올랐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옛날에 황희정승이 고려 말에 태어나서 고려 때부터 관직에 등용이 됐다가 조선의 새 왕조가 들어서니까 두문동에서 두문불출했다가 다시 태조에 의해서 발탁이 됐고 결국 세종까지 정말 몇 대 왕을 거쳐서 주요 관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황희정승을 어떻게 이름을 붙입니까? 정승으로 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한덕수 총리가 이번에 총리가 된다면 정말 직업이 총리인 그런 분이 될 텐데 네. 민주당에서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제 당선인이 얘기를 하면서 그냥 그 통합형, 그다음에 앞으로 경륜, 뭐 그거는 기본이지만 경제와 안보를 함께 해간다. 그 정도 비전만 내세웠는데 그러면 과연 한덕수 국무총리 지명자가 15년 전까지는 뭐 국정을 원활하게 운영을 해왔다고는 하지만 대한민국이 굉장히 많이 변화했고 앞으로 새로운 과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코로나 대응이랄지 기후위기랄지 그다음에 굉장히 치열해지는 산업 전쟁에서 어떻게 잘 끌고 갈 것인지 미래 통찰력이 있는가, 과감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본다고 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책임 총리제나 분권형 대통령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관료적인 그런 시각뿐만 아니라 네. 새롭게 어떤 돌파력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검증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김현주 대변인께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1분만 대신 1분만 드릴게요. 시간상 1분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김효은 평론가님도 이제 민주당의 입장을 많이 녹여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시청자분들도 궁금하신 대목이 있을 거예요.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왜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를 돌리려고 하느냐. 역대 정부 때 요직을 거쳤던 인물 말고 대한민국에 과연 능력이 있는 인물이 없는 건가? 과연 그러면 진짜 인사청문회 통과 요량으로 진짜 낙점한 건가? 한덕수 내정자, 지명자에 대한 좀 평가를 국민의힘 관점도 괜찮고 시청자 여러분께 좀 납득을 좀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경륜과 참신성의 대비겠죠. 경륜도 있으면서 참신성도 있으면은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아하. 경륜이 있으신 분을 찾다 보니 참신성 면에서는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은 틀리다. 만약에 이런 논리로만 가지고 이를테면 송곳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지나친 발목 잡기가 있게 된다면
앞으로 이제 지방선거도 있고 새 정부가 야심차게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런 모양새로 비춰지는 것은 자칫 좀 조심하셔야 할 부분이 아닌가 네. 그렇게 제의를 해드립니다. 지금 네, 말씀하시죠. 30초만. 괜찮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30초.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민주당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덕수 전 총리를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주미 대사를 했기 때문에 그 두 라인이랑 가장 밀접한 바이든 전문가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도 윤석열 당선인께서 한미 관계에서도 총리 네. 각 부처만이 아니라 한미 관계에서도 좀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라는 짧은 생각을 네, 해봤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굵은 생각이셨습니다. 네. 중요한 건요. 앞으로 인사청문회가 있을 거예요. 격돌할 거예요. 보나마나. 다만 지금까지 우리가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부정적인 거 있잖아요. 망신 주기. 그런 뭐 도덕성 그리고 업무 외적인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정말로 이 지금의 절체절명의 대한민국의 이 상황에서 이 책임 총리를 잘 맡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인지 능력과 이 업무 쪽에 주안점을 둔다면 국민도 공감하는 인사청문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